자, 이제 82쪽에 보시면 사업 이름이 나올 건데 왜 그게 나왔는가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원래 도시계획 사업 그럼 몇 가지를 말해? 세 가지야. 요거는 하나의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사업을 합해서 부를 때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세 가지 사업을 할 때는 모두 다 무슨 계획이 결정해야 돼?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어야 돼. 그럼 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당연히 효과는 뭐 하게 돼 있어? 사업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이 과정이야, 이 과정이. 그러면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업 이름 도시계획 무슨 사업?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말해.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자, 세 번째는 정비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업을 합해서 부를 때 도시계획 사업이야. 그래서 29회 시험 41번이 요걸 냈어. 다음 중 도시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묶은 것끼리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 몇 개? 3개 묶은 거 찾으면 되겠지? 이런 게 한 문제짜리야. 이런 게 한 문제. 그러니까 이 공법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 문제, 용어 문제. 용어만 정확하게 알면 그게 빨라져. 용어를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야. 문제 자체가. 그럼 이제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이제 줄여서 말할 때는 요게 포인트야. 뭐 만드는 거야? 시설 만드는 사업이야. 응? 앞에 뭐 맨날 계획 이러면 도시계획이니까 그냥 줄여서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이라고 그러지. 뭐 개발이 반은 뭐냐면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개발 사업 이렇게 말해. 요건 그대로 무슨 사업? 정비. 뭐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정비 사업이겠지. 뭐 정비 사업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를 말해? 재개발, 재건축. 그걸 하는 걸 정비 사업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관리계획 결정은 했지만 이 사업은 각각의 법이 필요하겠지. 하나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법이 틀려. 그래서 현재 요거는 요 시설 만드는 건 이 법으로 하는 거지. 그럼 이 법의 이름이 뭐예요?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항상 자기 법을 할 때는 자기 법 이름은 안 써. 자기 법은 이 법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이제 개발 사업은 이 법의 관리계획 결정을 했지만 법은 무슨 법? 도시개발법.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법 시간에 배우는 거지. 자, 요거는 도시정비법. 그래서 이건 도시정비법 시간.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건 요걸 배우겠지. 그래서 여러분 책의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그 말은 이 법으로 하는 사업은 시설사업이다. 그 뜻이야. 그래서 사업 시행에도 요런 지문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가면 뭐라고 나와?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렇게 나오겠지. 도시정비법 하면 정비사업 시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요를 알면 돼. 개요를 알면 쉬워 문제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있겠지. 시행자부터 알아야 돼. 시행자. 자, 이 사업을 한다. 그럼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 시행자 그래. 그럼 시행자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사업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사업 그러면 항상 몇 개? 3개. 이렇게 약속을 해.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사업 그러면 3개를 말해. 그럼 사업에 대한 시행자야.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시행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해. 적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자, 그럼 먼저 행정청. 그래서 한 글자로 약자로 안 써주는 거야. 여러분들 사진 찍으라고. 적을 같으면 행자만 내가 쓸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행자만 가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써주는 거야. 일부러.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한 글자씩 쓰잖아. 행정청 시행자 이렇게 읽잖아. 한 글자 써놓고. 그럼 저거 가도 뭔지는 몰라. 저거 가면 집에 가면 저거 뭐야 이거 행자가? 이래서 내가 적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받아 적기로 하면은 내가 받아 적으라고 나는 쓰면 되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못 적어 그거를. 그래서 찍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니까 내가 다 써주면서 하는 거지. 행정청 시행자야. 또 하나가 비행정청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 또 하나는 공공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 그럼 여기서 이제 행정청이 시행자가 누구냐면 국가나 지자체야.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걸 행정청 시행자라고 그래. 그럼 국가는 누가 대신해? 국토부 장관이지. 항상 국가 그럼 국토부 장관이 나와. 그러면 지자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 그건 이제 지자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이 비행정청은 이거 외의자야.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면 무조건 비행정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이 혹시 시행자가 됐어. 그럼 여러분 누구야? 비행정이지. 그러면 무슨 공사가 사업했어. 그것도 뭐야? 그것도 비행정이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래도 행정청 아니잖아. 무조건 이것만 행정청 이것만. 그러니까 무슨 공사가 그래도 그것도 비행정청이다 이렇게 봐야 돼. 건설회사가 그것도 비행정청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기본은 요걸 구분해야 돼. 행정, 비행정으로.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는 행정 아니면 모두 비행정 이렇게. 그럼 이제 공공시행자는 그 행정청인 시행자하고 플러스 무슨 공사 이렇게 나와. 요거를 바로 공공이라고 표현해. 그럼 앞으로 이제 공법 시간에 이 공사는 대표로 두 개가 나와. 우리 영어로 LH 공사가 있지. 토지 주택공사야. 토지 주택공사. 그리고 지방마다 지방공사가 있어. 지방마다 지방공사가. 요 얘기 생겼는가 다시 해봐. 행정청 시행자는 국가가 있고 지자체라고 그랬지. 그럼 국가는 실제로 사업을 안 해. 이름만 있지. 누가 대신해? LH가 하는 거지. 그러면 창원시가 사업해. 그러면 창원시가 직접 해? 안 하지. 창원시에 있는 무슨 공사가 지방공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공사가 있는 거야. 그 공사까지를 공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의자 이렇게 나오겠지. 외의 그러면 때는 민간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민간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로 나오냐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이 대표적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은 민간 시행자 그러면 다른 거 안 나와. 누구하고 누가 나와? 토지 소유자 조합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조합은 시설 사업에서는 없어. 시설 만드는 사업은 조합이 한다 이런 말은 없어. 왜냐? 도로 만들어. 도로 만드는데 조합이 만들어? 그런 건 없지. 근데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해? 조합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만 조합이 나와.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민간에서 조합은 어디서만 나와? 도시개발 정비야. 근데 이것도 일단은 민간에 들어간다야. 근데 지금 배우는 요 국토계획법에는 조합은 없어. 공원 만든다. 공원을 뭐 조합이야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상식이야 상식. 근데 이것도 이해 못한 사람 수식이 많아. 그게 1월 2월 과정에 요걸 정확하게 알아라는 이야기야. 어차피 5월부터는 이런 설명 없어. 나는 그냥 행정청 하면 요거 설명 안 하지. 바로 내용 들어가는 거지. 이때 잘해야 돼 이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로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야 아니야? 여러분 아니지 이거? 어디 사업 안에 내가 3분의 2 갖고 있으면 여기 뭐하러 와 있어 이게? 그지? 그 이름은 토지 소유자인데 우리는 아닌 거야 이게. 바로 건설회사를 생각해야 돼. 건설회사. 왜냐면 건설회사가 이제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이 땅 사들이는 거지. 사들이니까 누구야? 소유자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어찌 됐든 땅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되지. 조합. 응?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저쪽에 가면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조합원이 되는 거야. 조합원. 그래서 그때는 조합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자 개념이 아니라 조합원 개념이야. 조합원 개념.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그럼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말해? 시행자에서는 3분의 1을 꼭 기억해야 돼. 3분의 2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토지 소유자라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서는 시행자 편이야. 아무데나 토지 소유자 그러면 3분의 1 이들이 많고 뭐 하는 과정? 시행자에서. 지금 타이틀이 뭐야? 시행자 배우는 거야. 시행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또 3분의 1 갖고 있다는 책에 치면 토지 소유자 나올 때마다 3분의 1 이러면 안 돼. 뭐 할 때만? 시행자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디 가든지 막 헷갈려서 구분이 안 돼. 자,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행자인데, 그러면 시설사업. 시설사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 그러면 시설사업도 크게 분류는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법조문에 오면 시설사업은 행정청하고 비행청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하는 거 이제 봐요. 시설사업은 당연히 원칙 그러면 행정청이 나와. 행정청이. 그러면 다시 행정청에서도 원칙이 또 나오겠지. 행정청. 왜냐하면 행정청은 국장도 있고 시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 중에 또 원칙이 누구냐야. 그럼 원칙은 항상 누구? 특광시장군수 이렇게 나와. 그러면 특광시장군수가 자 어디고요? 관할구역. 관할구역. 자 해봐. 창원시장 어디? 창원시 여기 관할이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자 저기 어디? 함안군 그랬어. 함안군 그러면 함안군수는 함안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바로 이 기본 개념이야. 그럼 관할구역에 대해서 당연히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원칙이니까. 원칙은 그때가 어떻게 나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문에가. 그러면 예외 1번. 특광시장 군수가 왜 예외라고 하냐면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그럼 이제 뭐가 먼저 예외냐? 그러면 관할이 아니라 걸쳐 있다기 때문에 걸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행자는 이반자 배우셨지? 관리계획 이반자. 그 이반자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항상 애우려면 이반자하고 결정권자 애워라 이렇게 말했지? 이유가 여기 딱 시행자 나오면 이반자야. 이반권자. 그 다음에 항상 인가권자 나오잖아. 사업할 때 그 결정권자야. 같은 거야 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행정청 애워 그러면 누구? 이반자하고 결정권자 외우면 그게 외워지면 다 그냥 그놈 갖고 쓰는 거야. 결정권자가 사업할 때는 인가권자 이렇게 나오지. 자, 입안한 사람이 시행할 때는 시행자 이렇게 나오고. 아셨어? 그러니까 애운다는 생각할 때는 꼭 뭐를 애울까를 알아야 돼. 애우려면 행정청 중에서 입안권자 외워야 돼. 또 결정권자. 그놈 두 개가 이름 바뀌어서 입안권자가 시행자고 결정권자가 사업할 때는 인가권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름만 바꾸는 거니까. 그런데 입안자인데 그럼 입안자니까 당연히 원칙 누구야? 특광시장군수지. 그 다음에 입안할 때도 예외 있었잖아. 그때는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이게 아니라 인접하고 이렇게 나왔어. 인접. 그런 차이야. 그러니까 입안할 때는 인접이야. 인접이 다른 말로 뭐야? 걸친 거야. 같은 말이야. 근데 시행할 때와 입안할 때 의미 자체가 달라. 그래서 입안할 때는 인접했다 이렇게 나오고 시행할 때는 걸쳐졌다 이렇게 나온 거 차이야. 그럼 우리가 항상 지문에서 이걸 배웠었잖아. 인접했다. 그때 우리 뭐 했어? 인접해서 하려면 협의 혹시 기억나? 그러면 걸쳐있다 그래도 뭐 해야 돼? 협의 그래야 되겠지? 그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인접했거나 걸치면 뭐하라? 협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입안할 때 인접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협의하여 이렇게 나왔지. 그럼 걸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협의 같은 의미야. 그래서 첫째 걸쳤으니까 협의를 해줘야 돼. 근데 협의하는데 공동시행 시행자를 정한다. 그럼 이거를 입안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 이 시행을 입안으로 읽으면 돼.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자 정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입안할 때 기억나? 근데 이름 이제 시행할 때는 입안을 뭘로 바꾸면 돼? 시행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원래 알면 다 알게 돼 있지. 배우기는 두 번을 배우지만 실제는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이해되셨나요? 그럼 5월 달부터는 이제 그렇게 배워. 입안자하고 시행자를 한꺼번에 배우는 거야. 그리고 양쪽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앞뒤 뒤 구분하려면 어렵잖아. 5월 달쯤 되면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지금은 단원별로 배워. 5월 달부터는 한꺼번에 배워. 한꺼번에. 그래서 지금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뭘 내냐면 공동시행이라는 게 없어. 입안할 때는 공동으로 계획은 만드는데 공사는 공동으로 못하지. 만약에 공동을 하라고 하면 서로 돈 내 안 내? 서로 안 내거든.
계획은 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계획은 같이 만들어. 그래서 시험에 자꾸 여기다 내는 거야. 자, 입안할 때는 공동 입안 이렇게 나와. 시행할 때는 공동 시행은 없어. 그 차이를 시험에서 내. 그리고 하나로 정해서 하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협의가 나오면 행정청은 협의를 잘한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서. 행정청은 협의가 안 돼. 잘할 것 같지. 서로 아쉬운 게 없는 게 행정청이야. 우리는 아쉬워. 만약에 여러분 사고 냈어. 그래서 협의할래 경찰서 갈래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들? 협의하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협의를 잘해. 그러니까 정치한 놈도 협의를 못해. 왜? 서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뭐 경찰서 갈래? 너 교도소 갈래? 그럼 어떻게 해? 안 가지. 그 돈 내고 끝나겠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항상 행정청은 협의 뒤에 나오면 뭐 나와? 불성립이 따라 나와. 왜 안 되는 게 개념이야. 그게. 그러면 안 되면 방법이 두 가지 있지. 도지사나 국장이 시행자를 뭐 해주면 돼? 지정 고시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도지사는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성립이 안 되면 중간 역할을 해야 돼. 누가? 도지사 국장이 누구로 지정을 해줘야 돼. 그럼 이제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요 두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 지정자가 나오면 같은 도냐 다른 도냐 기억나? 같은 도에서 성립이 안 되면 누가 지정해? 도지사가 지정하지.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져 있다. 그러면 누가? 국장이지. 그래서 앞으로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는 도가 같아 달라. 다른 도지? 그러니까 앞으로 편의상 같은 도, 다른 도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창원시야. 옆에 김해시야. 김해시. 요게 지금 걸쳐서 사업하는 거야. 걸쳐서. 걸쳐서 하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지. 만나서 둘 중에 하나로 정하란 이야기야. 근데 정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게 같은 도지. 그럼 누가? 도지사가. 경남도지사가 네가 하던가 지정한다 그 말이야. 그럼 다시 해봐. 이거 부산이야. 걸쳤어. 그럼 도가 서로 다르지. 그럼 이때는 누가? 국토부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걸쳤을 때나 인접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하는데 안 되면 자기끼리 못했잖아. 그럼 이제 권한이 같은 도에서 안 됐는지 서로 도가 다른 것끼리 안 됐는지를 찾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같은 도 그럼 무조건 누구 나와? 도지사. 도가 서로 달라. 국장. 이게 답이야 답. 무조건 어디든지 똑같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불성립되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건 이제 배운 게 있을 거야.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려면 무슨 계획이야? 그렇지. 무조건 국토부 장관일 때는 무슨 계획이다? 국가계획 이렇게 나오면 돼. 국가계획. 그런데 도지사일 때는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말해. 그럼 광역 뜻이 뭐야? 둘 이상. 그러니까 도지사는 둘 이상 시군에 해당된 거는 누가? 도지사가 직접 사업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걸친 게 아니라 여기에 걸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럼 광역이지 지금 둘 이상 걸렸으니까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누가? 도지사가 바로 시행하겠다 그 말이야. 어차피 요 걸치면은 지정 권한은 있지만 통째로 할 때는 누가? 도지사란 얘기야.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도로 내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만약에 시군의 사람은 서로 걸치겠지. 그럼 걸친 놈이 몇 놈이나 돼? 수없이 많지. 이럴 때는 무슨 계획? 그러면 돼. 국가계획? 그러면 돼. 그러면 누가? 국장이 처음부터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야. 아셨지? 그러니까 자기 관할은 자기가 하면 돼. 근데 조금씩 걸치면 서로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통째로 걸쳤어? 그러면 도지사가. 저기서부터 걸쳤어?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과정 자체가.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 관할이면 창원시면 창원시가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걸칠 때 있잖아. 예를 들어 창원터널. 요즘에 자꾸 사고 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서로 해야 되지. 많이가 아니라 조금 걸친 거잖아. 그때는 두 시장이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야. 근데 창원에서 저 김해시까지 도로 뚫으려고 그래. 그러면 두 시가 다 걸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저 위에서부터 걸치면 모든 시장으로 다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누가? 국가계획하면 장관 혼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문이 나와. 그러면 항상 입안할 때도 똑같았어. 항상 도지사나 국장이 할 때는 하급기관 뭐 듣고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지. 입안할 때도 그랬어. 입안할 때도.
그러니까 도지사 국장은 자기 권한이 아니니까 그 관할에 있는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 의견 듣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번을 배운 게 똑같은 개념을. 근데 나중에는 한 번에 배우는 게 한 번에. 요게 지금 현재 행정청이야. 그러면 예외. 그럼 예외는 비행정청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행정청은 자기가 권한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비행정청은 자기 사실 권한이 없잖아. 그 관할에는. 그래서 이 행정청이 대신 지정을 하는 거야.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문제는 지정이 먼저냐 신청이 먼저 이걸 구분해 줘야 돼. 비행정청들은 시행하려면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요게 먼저지. 예를 들어 행정청이 누군지도 모르고 너 누구 지정해서 해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중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낼 거 아니야. 그럼 내면 검토해보고 그중에서 뭐하라? 지정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지정자가 붙으면 항상 뭐가 먼저? 신청 먼저 있어. 이걸 생각해야 돼. 이 신청 없이 또 이해하면 아니 왜 지정하지? 어떤 사람 이제 그때부터 또 이 개념이 안 잡혀. 그러니까 항상 지정하면 반대로 뭐부터? 신청하니까 그중에서 하나를 지정했다. 이렇게 원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항상 신청 먼저 하면 지정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비행정청도 누구하고 같아? 행정청과 동일하게 본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정청처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럼 비행정청이다 했는데 거기서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지정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라 이렇게 나와. 민간 시행자는 뭐가?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요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해봐. 민간 시행자면 누구야? 저거 아까 누구야? 소유자야 소유자. 아니면 조합까지도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는 조합은 안 나올 거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야.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 아까 얼마 갖고 있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뭐까지? 동의까지야. 그러니까 내가 땅만 3분의 1을 갖고 있다고 지정은 안 해줘. 전체 소유자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까지 받으면 그 사람을 누구로?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런 거 외우지 말란 얘기야. 이런 걸 외워갖고는 시험장에서 못 풀어먹어. 어차피 시험장에 이거는 맞춰주거든. 저 앞에를 바꿔놔. 한국토지공사가 지정받을 때 이러이런 요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틀렸지 그게. 숫자는 똑같이 준다니까 숫자는. 근데 저 앞에를 민간 시행자 자리에다 토지공사를 넣으면 되잖아. 그럼 토지공사는 민간이야 공공이야? 공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거는 법조문인데 법조문 이전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여기가 민간일 때만 이 요건이 필요한 거지. 근데 거기서 토지공사 써놓으면 토지공사는 민간이야 공공이야? 공공이잖아. 그럼 공공은 요건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숫자 나오면 숫자 외우지 말고 숫자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시험 낼 때는. 근데 우리 그 시험 공부한 사람은 뭐만 외워? 숫자만 외우지 숫자만. 숫자 아무 뜻 없어. 이미 숫자는 얼마 소유하고 있다? 3분의 1 소유. 이걸 하나만 알면 돼. 그럼 소유했는데 요건 하나가 뭐야? 동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전체 소유자 얼마? 2분의 2지. 그러니까 숫자는 그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야. 대신에 숫자는 뭐 누구만 해당 이게 되겠지? 누구만? 민간만. 그럼 민간 아닌 사람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 공법 시간에 숫자 나와? 숫자 뭐? 앞에. 숫자 앞에 이걸 연습해. 그래야 시험장 가서 풀어놔. 숫자는 달달달 외워도 아무 뜻 없어. 숫자는 9월 달에 가면 시험에 필요한 숫자가 있어. 그거는 그때 가서 외우시면 돼. 지금 외울 필요 없어. 무조건 숫자 나오면 연습. 숫자 나오면 어디? 앞에 누구? 요걸 찾는 연습. 이거부터 하면 돼. 그럼 이제 그게 되면 숫자는 자동으로 외워져. 근데 우리는 요걸 외워놓으면 앞에를 못 찾아. 시험장 가서.
그걸 연습을 하셔도 돼. 그래서 이게 시행자하고 이쪽의 시행자하고 이렇게 돼 있어. 저거는 큰 개념의 시행자야. 응? 요거는 사업마다 약간씩 이제 좀 표기법이 달라지지. 그러나 큰 개념은 뭐로 돼 있어? 행정, 비행정. 개념은 같아. 자, 저거 다 찍으시면 돼, 빨리. 자, 그럼 책으로 체크할게요. 이제 책으로 여러분 교재 83쪽을 펴봐요. 83쪽 맨 위에 시행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안 돼 있어.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써 있어. 내가 미리 알려준 거야. 그럼 무조건 원칙 하면 누가 나와? 행정. 그럼 다시 행정에서도 또 누가 나와? 원칙이 또 나와야지. 근데 우리는 원칙만 해놓고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써놓으니까 이게 공부하기 어려운 거야. 원칙 하면 원칙에서 행정청이 나오면 또 행정청에서 또 뭐가? 또 원칙이 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억이 특광시장군수야. 그러면 셋째 줄에 관할구역. 찾았나요?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는 다 읽을 필요 없어. 특광시장군수는 어디고요? 관할구역. 관할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 니은에 행정청 중에 이제 니은부터가 예외가 되겠지. 자, 본문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몇 이상? 둘 이상. 거기서부터 둘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또 표시 걸쳐 있다. 그러니까 표기는 두 개만 하면 돼. 둘 이상. 그 다음에 뭐 있다? 걸쳐 있다. 그 포인트잖아. 둘 이상 어디에 걸쳤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마지막 줄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이렇게 써놨지. 그 옆에다 괄호하고 공동시행 없다 이렇게 써놔. 그래야 나중에 시험에 또 안 틀리지. 분명히 시험 낼 때는 공동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협의에 대해서는 그냥 시행자 정하는 것만 있어. 그 다음에 디귿 불성립. 불성립은 둘째 줄 A번호. 같은 도 관할일 때는 누가? 도지사가 시행자 지정하고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치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고. 맞죠 이거? 그 다음 기역에 가면 국장과 도지사. 그래서 가에 보면 국토부 장관은 무슨 계획? 국가계획.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뭐 들어? 의견 들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의견 무조건 하면 하급이야. 이름 외우지 마. 뭐 특광시장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하급 의견 들어 그러면 돼. 다시 도지사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또 아랫사람. 그럼 도지사니까 아래가 누구야? 시장군수지. 그러고 외우지 말란 얘기야. 그냥 도지사면 아랫사람 찾으면 돼. 나중에 시험장 가서. 항상 공법은 도지사하고 시장군수 알지? 시장군수 그러면 위에 누구? 도지사 밑에 시장. 이게 답이요. 무조건 답. 하급 의견 들어 시행한다. 그 다음에 니은 지정시행자.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 행정청 아닌 시행자라고 돼 있지. 그래서 1번의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외의자 그 말은 행정청 아닌 자 그 말이야. 행정청 아닌 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뭐하라? 제출. 그럼 신청서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 줄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요거 이해되죠? 무조건 비행정은 먼저 뭐부터? 신청부터 하니까 그 다음에 지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 B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그럼 민간시행자는 자 셋째 줄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있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해당자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지문 읽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왼쪽으로 넘어와. 왼쪽 부분으로. 왼쪽 부분에 오면은 이제 뭐가 나와? 사업 시행 절차 이렇게 나오나요? 의 밑에 사업 시행 절차. 그래서 절차를 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절차를.
자, 여기 보시고. 자, 사업. 그럼 아까 사업하면 몇 가지? 세 가지. 오늘 한 번에 세 가지 배워, 한 번에. 자, 사업, 시행, 절차.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은 절차가 똑같아. 절차가. 그러니까 오늘 한 번으로 또 끝내는 거지. 근데 이제 사업 중에서 첫 번째부터 해볼게. 첫 번째로는 무슨 사업이 나와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부터 해볼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계획 결정이 필요해?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결정고시 됐어. 그래서 이제 고시가 된 날부터, 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 요걸 첫 번째로 수립하라 이렇게 놨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누가 하냐? 역시 입안권자. 그러니까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자, 시장군수가 입안했으면 요 계획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 도지사가 만들었으면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입안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요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항상 입안권자야. 그럼 입안권자는 어떤 경우에 만드냐면 시설 결정에 한한다 이렇게 놨어. 무슨 결정? 시설이 결정됐을 때만 요걸 만들어. 그러니까 지문상에가 뭐가 들어가면 시설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뭐를 만들어?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그럼 혹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일 때는 이거 만들어 안 만들어? 그렇지, 안 만들어.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할 때 차이점이 그거야. 시설자가 들어가면 뭐 만들고?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근데 시설자가 없으면 만들 필요 없어. 그게 답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기를. 그러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가 시행자를 지정고시하라 이렇게 지문이 나올 거야. 그럼 다시 해봐. 시행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행정청 아니면 비행정청을 말해. 무조건 기본적으로 시행자 그럼 누구야? 행정 아니면 비행정이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뒤에가 지정고시 됐다 그러면 비행정청인 시행자다 이 뜻이 돼. 에? 무조건 시행자 읽을 때는 누구하고 누구? 행정 비행정이야. 근데 지정됐다 그럼 누구로? 비행정이야. 아까 여기 요 과정이야. 행정청 항상 비행정 뭐하게 돼? 지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시행자는 두 개를 말하는데 지정됐다 그럼 누구로? 비행정청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문이 해결이 돼. 그래서 이제 비행정청으로 지정이 됐어. 그럼 비행정청은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 또는 다른 말로는 시행계획이라고 그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서 실시계획하고 시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뜻이 같은 거예요. 뜻이. 실시한다 시행한다 같은 말이라니까. 오늘 국어사 좀 찾아봐. 집에 가서. 실시하고 시행하고 뭐 찾아봐. 뭐라고 나오나. 같은 말이 같은 말. 근데 표기가 다른 점은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시행 이렇게 말해. 시행. 나머지 법은 실시 이렇게 말해. 그래서 두 개를 써드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해도 절차는 같은데 정비사업 할 때는 실시계획 이렇게 안 하고 시행계획 이렇게 나와. 나머지 두 개 사업은 실시계획 이렇게 나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르면 공사하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실시계획 백날 외워봤자 의미 없어. 실시계획, 시행계획, 뭐하는 계획? 공사기한 계획 그 말이야. 공사기한 계획. 그럼 공사하는 계획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시행자가 만들었어. 시행자가. 그러니까 저기 지정받으면 시행자는 이제 공사기한 계획을 만들게 돼 있어. 그때 시행자가 만들 때 여기에가 뭐가 들어가냐면 설계 도서가 들어가. 항상 앞으로 도서 그러면 도면하고 서류야. 설계도, 서류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금 계획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왜 자금 계획이 들어가느냐? 행정청이야, 비행정청이야? 그래, 비행정이니까 너 돈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 세우란 이야기야.
뭐 은행에서 빌려다 한다든지 그런 거를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야. 그리고 시행기간. 내가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 그럼 요걸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해놓고 지가 마음대로 할까 못할까? 못하지. 또 뭐 받아야 되겠지. 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사적인 걸 먼저 배웠잖아. 사적일 때는 뭐 받아서 했어? 사적일 때 뭐 받았어? 허가 받았잖아. 허가. 금방 잊어먹어서? 맨날 개발행위 허가한다고 목소리 외워놓고. 그럼 지금 뭐 받아야 될 것 같아? 인가 받아야지. 인가. 공법은 2개밖에 없다니까. 뭐 받아 그러면 허가 아니면 인가라니까. 공적일 때는 인가, 사적일 때는 허가야. 맨날 해놓고 또 물으면 몰라. 자, 그러면 지금 도로 만드는데 개인적인 사업이야, 공적인 사업이야? 공적인 사업이잖아. 공적인 사업. 그러니까 행정청이 지가 이거 있다고 그냥 공사 못해. 뭐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이제 공사하는 거야. 여러분 공사하려면 뭐 받았어? 허가 받으니까 공사했잖아. 그거 마찬가지야. 어떤 거든 사적일 때는 허가 받아야 공사하는 거고, 사업은 인가 받아야 사업해. 그래서 요 계획만 먼저 만들어. 만들고 나서 절차가 공고 열람이라고 나와. 그럼 공고 열람은 인가권자가 해. 인가권자가 바로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 바로 인가, 그리고 고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중요 부분이야.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인가나 고시는 원칙은 시도지사야. 시도지사. 그러면 창원시에서 사업하려고 그래. 그래서 실시계획 만들었어. 누구한테 인가 받아야 돼? 경남도지사. 여기서 사업할 때도 원래는 누구한테 받아? 경남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자, 서울특별시 그럼 누가 어디한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 그럼 광역시야. 그러니까 지문은 시도지사란 말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광역시장이 인가권자고, 일반 시나 군에서는 누가? 도지사가 인가권자다 그 말이야. 그럼 옆에 함안군 그럼 누가? 도지사가 인가권자야. 그러니까 함안군에서 사업을 해도 인가의 권한은 경남도지사한테 있다 그 말이야. 자,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그러면 누구한테? 서울특별시장이나 부산광역시 인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도지사들은 어디에다는 대도시에는 뭐 할 수 있어?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창원시만큼은 누가 인가해? 창원시장이 바로 인가해. 옆에 김해시도 대도시지? 그럼 뭐해? 김해시장이 바로 인가하는 거야. 양산시는 대도시 아니야? 아니니까 경남도지사. 함안군 그러면 거기도 경남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도지사 뒤에 시도가 대도가 나와? 그럼 무조건 뭐야? 위임된 거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생각 없이 시도 대도 이렇게 외우지 말란 얘기야. 이거 안 나와도 돼. 시험에서는 시도지사만 나오면 맞아. 요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기본 요건 아니니까 의미 자체가. 그래서 항상 원칙 시도 대도야.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야. 그럼 이게 누구야? 결정권자잖아. 결정권자면서 또 무슨 권자야? 인가권자야. 그러니까 항상 입안자가 만든 것은 항상 누구한테? 시도, 대도, 국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개념 자체가 똑같이 돼 있어. 원리가.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원칙에 써줬냐면, 원래 법조문에는 항상 높은 사람 이름부터 써 있어. 그럼 높은 사람이 누구부터 나와? 국장, 시도, 대도 이렇게 써 있어. 시험 체계가. 그런데 이제 시험자가 또 이러는 거야. 국장이 빠져 있어. 그냥 시도, 대도만 써놔서 그랬더니 틀렸다 이렇게 또 찾는 거야. 그러지 말란 얘기야. 항상 누구만 나오면 돼? 시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시도만.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 원칙이 나와야 되니까 원칙. 이 공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못 찾는 거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죠. 국장, 시도, 대도가 인가 이렇게 외우면 아무 필요가 없어. 원칙에 정확히 나눠야 돼. 그러니까 요 원칙만 있으면 돼요. 모든 과정에는. 그런데 이제 대도가 써지고 국장가 써져도 맞았겠다 틀렸다 이렇게 물으면 그냥 있는 건 다 맞아. 근데 없어도 시도만 있으면 맞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근데 이제 국장만이 인가라는 사유가 하나가 있어. 국장은 국장이 지정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 이렇게 나올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국장한테 인가야. 요 지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구? 국장이야. 그러니까 저 지문이 없으면 누구 조건? 시도 이렇게 나와야 돼. 요걸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도 그냥 막 생각 없이 지문 읽는 게 아니라 써 있는데 이걸 해석을 못해서 틀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원칙에 왜? 무조건 인가 나오면 누구 나와? 시도지사 이거 나오면 돼. 그게 나오면 답이야. 대도는 보너스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국장이 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상관없어. 대신에 국장이 꼭 나와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인 경우 이렇게 나와. 그때만 누구한테? 국장의 인가받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요거야. 그러면 왜 인가를 받게 되느냐? 우리 허가의 효과는 뭐였어? 금지를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었잖아. 여기는 어떤 효과냐? 시행자로 확정되는 효과를 내. 시행자 확정. 그럼 여기 시행자 지정됐잖아. 여기는 사전 예고야. 너가 한번 만들어 보란 이야기야. 너 지정할 테니까 저 계획 한번 만들어 봐. 예고야, 예고. 그럼 계획 만들었다고 해서 시행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 와서 뭐 받아야 돼? 인가를 통과해야 돼, 인가. 그래야 이제 확정적으로 시행자가 돼. 그럼 자기가 만든 저놈 계획 갖고 공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가 안 받으면 절대 사업해 못해.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확정이 되면 요 시행자에게는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 요걸 부여하기 위한 것이 인가란 뜻이야. 그럼 결론은 인가 받아야 뭐 할 수 있어? 공사, 착공 이렇게 된 거야.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100번 지정해봤자 이 인가를 통과 못하면 시행자야 아니야? 아니지. 사전 예고야. 그러니까 요 놈이 뭐 해서 인가 못 받았어. 그럼 또 다른 놈 지정하면 되겠지. 근데 그러려니까 처음부터 신청서 들어온 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어떤 놈 지정할지를. 그래서 그놈이 만들어서 인가 받아야 무슨 권리죠? 공사 착공 권리 준다. 그럼 이제 인가 받으면 이제 바로 공사 들어가면 돼. 그런데 뒤에가 인가가 되면 고시를 했잖아. 고시의 효과가 뭐냐 그러면 수용. 수용식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도로 만들 때 건설회사가 남의 땅을 뺏어가는데 마음대로 못 뺏어가. 뭐가 있어야 돼? 고시. 인가 받고 인가로 무슨 권리 받아서 공사 착공 권리 받고 고시가 되면 행정청이 자 여기 도로 만드는 땅이다 하고 알렸단 이야기야. 알려준 뒤에 뭐하라? 수용하라 이런 뜻이 돼. 요 수용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법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업인정 고시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좀 이따 이걸 배울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려면 원래 사업인정 고시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걸 따로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지. 뭘로 대시해? 실시계획 뭐만 되면 고시만 되면 이 고시된 것으로 보고 바로 수용하라 이렇게 나. 좀 이따 이게 엄청 어려워.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원래 모든 법은 수용하려면 무슨 인정이 있어야 돼?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국토계획법은 특별법에 해당해. 수용의 특별법. 그럴 때는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이 법에 뭐로 대신한다? 실시계획 고시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만 풀면 돼. 그러면 바로 수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시까지 해주니까 이런 권리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공사할 수 준비 다 끝났지.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이렇게 들어와. 그럼 사업 시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사 착공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누가? 시행자가.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시행자가 이제 비로소 착공할 수가 있게 돼. 자, 착공해서 이제 공사가 완료돼. 자, 착공했으니까 완료됐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 완료라는 말부터는 이제 단어 2개씩만 외우면 돼. 완료되면 뭐 하라? 보고하라. 완료했으니까 완료자 빼고 뭐 하라? 보고하라. 그럼 보고를 누구한테 할 거냐? 시행자가 인가권자에게 되겠지. 인가권자. 근데 인가권자로 해도 되고 여기서는 시도나 대도로 나오면 되겠지. 시도나 대도로. 그럼 이제 시도나 대도가 보고 받았어. 그럼 보고 받았으면 지난주에 배운 용어가 있었지.
공사 끝났으니까 뭐 받아야 돼? 준공검사. 만약에 이게 건축법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용 승인 이렇게 나와야지. 만약에 주택법이면 사용 검사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법마다 용어가 다르다 그러지. 그러면 준공검사는 시도나 대도가 검사를 해. 자, 검사했더니 아까 인가해 줄 때 내용대로 참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 증명서가 있어. 요 증명서를 시행자한테 교부 주면 돼. 잘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차. 공사 끝났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그럼 알려줄 때 공고 아니면 고시해야 되겠지? 여기 공고해, 고시해. 이때가 공고야. 오늘 끝났으니까 끝났다는 거 알려줄 때는 공고야. 인가권자가. 그러면 요 위에는 왜 고시야? 공사 끝날 때까지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되시나? 쓰는 말? 고시는 저기서 지정됐어. 그럼 지정됐다는 걸 언제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 고시. 얘는 끝났으니까 오늘로 끝났으면 끝나시지. 그러니까 공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중간에 고시가 있다는 거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효력이 있고 모든 국민들이 구속을 받게 된다. 이런 원리야. 이렇게 나와. 이게 절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절차를 그대로 한번 읽어봐봐. 이름을 바꿔볼게. 개발사업으로 바꿨어. 개발사업으로. 그럼 개발사업 하면 관리계 결정해야 되겠지? 요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면 되는 거지. 시설자가 안 붙으면 안 만들어. 그리고 누구 지정해? 시행자 지정고시. 그리고 시행자가 이제 뭐 만들어? 실시계획. 그리고 절차 거쳐서 인가. 인가 받으면 무슨 권리? 공사 착공 권리 받았지? 바로 공사 착공. 완료했어. 자, 완료하면 내가 단어 읽어. 완료되면 보고하고 검사 받고 완료됐으니까 뭐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읽으면 돼. 한 번 더 할게요. 정비사업으로 바꿨어. 정비사업한다. 역시 무슨 계획? 관리계 결정고시에. 요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고. 다시 누구? 시행자 지정고시. 그리고 무슨 계획? 그때만 이제 시행계획 이렇게 바꿔주면 돼. 시행계획. 인가하고 인가 받아서 뭐하고? 착공권리 받고 착공하고. 완료되면 뭐해? 보고하고 검사 받고 공고해. 쉬워 어려워? 조건이야. 세 개가. 근데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야. 따로따로 하니까. 항상 하나가 배우면 나머지 똑같아요. 단지 이름 바꾸고 누구 이름 바꾸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절차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절차는 순서 외우셔야 돼. 밑에 적힌 거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순서는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야. 순서. 그러면 다음 주에 도시개발사업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절차 어떻게 나와? 또 나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우란 얘기야. 이거를 그러면서 순서 외워놓고 내용은 하나하나씩 달러 법마다. 그러니까 하나 외웠다고 다른 법은 해결은 안 돼. 여기는 고시되면 수용되잖아. 근데 도시개발 고시했다고 수용이 안 돼.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하려면 어려우니까 지금 뭐만 순서만 외워주면 돼. 그러면 나중에 차이점이 나는 건 하나씩 공부해 가면 되는 거니까 순서 암기한다 이러시면 돼. 자,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허가하려면 뭐 들었어? 의견 들어. 기억나? 개발임이 허가할 때는 의견 듣는다 이게 나왔잖아. 그 3명 의견 듣는다 이렇게 배웠지? 마찬가지. 인가할 때도 뭐가? 의견 들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의견 청취가 4문제가 나와. 여러분 시험에서. 허가 쪽에 의견 청취, 인가 쪽에 의견 청취 나와. 그럼 인가 오늘 여기서 배우면 앞으로 어디든지 인가 나오면 똑같겠지? 그래 똑같은 거 한 번만 배우면. 그래서 인가할 때는 의견 듣는 방식이 공고열람이야. 그러면 공고열람이라고 나오면 누구의 의견이냐? 주민 의견 청취란 뜻이야. 무조건 공고열람으로 붙으면 누구? 주민 의견 듣는다 이 말이 돼. 근데 우리 개발임이 허가할 때는 공고열람으로 의견 듣 이런 말 없잖아. 왜? 주민이 아니라 자, 시행자 의견 들어라. 허가한 사람 의견 들어라. 관리자 이러니까 그때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민 의견 들을 때는 무조건 공고열람 이렇게 지문이 나와. 그러면 공고는 알려야 될 건데 어디다 알려야 될까?
하나 내가 물어볼까? 요 공고 신문에 왜 관보나 공보다 해? 관보나 공보해야 하겠지? 이건 관보나 공보야. 행정청이 공고 고시하는 거 어디야? 관보 아니면 공보야. 장관은 어디에다가? 관보, 지자체는 공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주민 의견 들을 때 관보나 공보에다 공고하면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게 차이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공고가 나와도 주민자가 붙으면 무조건 신문으로 가는 거야. 신문으로. 그래서 신문 등에다. 그러니까 주민자가 없는 공고가 나오면 무조건 관보, 공보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날짜는 무조건 14일 이상 나와. 14일 이상. 그럼 요때 요 기간에 인가권자에게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이야. 그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전체적으로 누구야? 주민이야, 주민. 이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인가권자에게 하겠지. 그런데 의견 청취만큼은 시행자에게 직접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민이 의견 낼 때만큼은 인가권자에다 의견을 줘도 돼. 그 다음에 시행자에도 해도 돼. 요걸 왜 편익이냐면 우리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인가권자가 아니라 시행자에게 하도록 한다. 이런 개념이야. 상식으로 해봐. 지금 제주도에서 사업해. 제주도. 제주도는 누가 인가권자지? 제주도지사야. 근데 국가계획으로 했어. 국가계획으로. 그럼 누가야? 국토부 장관 인가권자야.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의견 듣겠다고 공고 열람했어. 그럼 여기 국토부 장관한테 의견 내야 되겠지? 근데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있어. 요 위에가 있어. 그럼 여기 와서 의견 내 못 내? 못 내지. 그럴 때는 그 옆에 있는 누구한테 시행자 이런 개념이야. 마찬가지지. 함안군에서도 사업했어. 그럼 함안군도 누구한테 경남도지사한테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창원시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누가 있어? 시행자가 거기 있겠지? 그럼 바로 시행자 내라.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두 군데 낼 수 있다. 이렇게 내온 거야. 생각 없이 요거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말고 상식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야. 편의야, 편의. 인가권자가 바로 옆에 있으면 내면 되는데 멀리 있을 때는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다시 인가 절차 앞에는 무조건 뭐 나온다? 주민 의견 나온다. 기억하면 돼. 얼마나 이해했는가 한번 해볼까? 도시정비법이야. 도시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하려고 한다. 그럼 인가하려면 의견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누구 의견? 주민. 어디에다가? 신문에 공고. 날짜 며칠? 14일. 어디든지 똑같은 거야. 뭐 앞에 나오면? 인가 앞에 나오면 저걸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어디든지 인가 나와. 그럼 무조건 저거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저런 시험을 낼 때는 애워서 내는 게 아니야. 전체 흐름을 알고 이렇게 내는 거야, 시험 문제를.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신문에다가 공고를 했어. 그럼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근데 문제는 신문에 공고한 건 누가 공고했어? 인가권자지, 인가권자. 근데 여기에 소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 요걸 또 시험에서 바꿔서 내는 거야. 인가권자가 공고했으니까 인가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 낸 사람은 누군데? 인가권자인데 돈은 누가 내? 시행자가 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업의 비용 부담은 시행자 부담 원칙으로 해놨어. 인가권자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시행자가 할 걸 대신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사업자가 지문에 나올 때 돈 문제 나오면 누가 부담해? 시행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게 기본이야. 모든 돈은 누구 부담 원칙? 시행자 부담 원칙 이러면 돼. 자, 요게 사업 시행 절차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조금 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요때 시행자가 행정청이야, 비행정청이야? 비행정청이지 분명. 실제로는 이게 행정청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행정청이 하는 거지. 그러면 시행자를 보호를 해줘야 돼. 행정청처럼. 그래야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게 분할 시행권을 줘. 분할 시행. 원래는 원칙은 일괄 시행이야.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해봐. 도로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하든가 아니면 구간별로 나눠서 하든가? 구간별로 나눠서 하잖아. 그게 무슨 시행이야? 분할이야, 분할. 그래서 요 분할 시행권이 없으면 공사 못 하는 거지. 너 한꺼번에 뚝딱만 이런 건 없잖아. 그래서 분할 시행권을 주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모든 서류에 대해서 시행자는 무료로 할 수 있어. 무료로.
발급받건 보는 거든 전부 무료야. 자, 만약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 내려고 그래. 그럼 거기에 이해관계는 얼마나 돼? 셀 수 없이 많지. 그 사람 등본 띄어봐야 돼. 등기부 띄어봐야 돼. 지적공부 이런 거를 전부 돈 내고 하라면 이 돈도 만만치가 않은 거지. 그래서 모든 공익사업, 공공인 사업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시행자는 무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 번째가 공시송달. 만약에 요거 인정 안 해주면 사업을 못 하겠지. 자, 이해관계인이 10만 명이다. 그럼 10만 명한테 뭐 보내야 돼? 서류 보내야 되겠지? 그럼 서류 보내면 다 받아. 반송화. 반송.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 못 해. 그러면 받을 때까지 다 해야 되겠네? 그러면 사업은 5년짜리인데 보내다가 20년 지나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두 번만 딱 보내면 돼. 두 번만. 두 번 보내고 반송하면 법원에다 서류 딱 내면 돼. 그럼 법원에서 14일간 딱 공시하면 그걸로 끝이지.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사업 빨리 할 수 있지.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토지 수용권을 줘. 아까 고시되면 우리 시행자가 비행정청이라도 무슨 권 수용할 수 있는 권한 준다는 이야기. 이거 없으면 사업 못하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의 권한을 줘. 등자니까 가서 뭐 그 물건 있으면 없앨 수도 있어. 요런 권한을 줘.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5가지 중에 요것만 출제는 해. 내용 자체는 출제는 저거 하는데 과정은 달아야 돼.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 시설 사업에도 요게 나왔어. 그럼 도시개발법에 가면 이게 또 나와. 또 나오지? 정비사업에 가면 또 나오겠지? 근데 그때는 안 배워. 여기서 한번 배우면 그걸로 끝나지. 또 시험 문제는 여기서 주로 많이 내. 다른 쪽은 안 내. 그러니까 국토기획법만 알면 모든 거는 다 자동으로 절차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시행 절차는 요게 내용 다고 요거부터 지금부터 요 내용을 여러분 책에 들어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놓고 사진 찍어 놓고 쉬었다가 지워도 돼. 지워도 되니까 사진 찍고 지우시면 돼. 쉬었다 들어갈게요.